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나는 누구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싶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진지한 성찰을 해본 사람만이 비로소 삶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식 게임의 본질을 살펴봐야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게임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특성에 맞는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런 원칙들은 전쟁 같은 주식시장에서 겪을 위험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줄 안전벨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냥 지켜라 라고만 말씀드리면 사람 마음이 잘 안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팅의 기술 1편을 말씀드릴 거고요. 1편에서는 전체 큰 숲을 설명드리고 2편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기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은 바로 주식시장에서 절대 법칙은 없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주식 초보 때 주식시장에 절대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 법칙은 주식 고수들은 알고 있고 그걸 배우면 나도 주식 고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제가 대학생 때 생각했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주식 고수들이 쓴 책들을 읽었었고 매매에 적용을 해봤었습니다. 한때 크게 수익을 낸 적도 있었지만 결국 깡통을 찾고, 그래서 주식을 정말 잘한다는 고수를 찾아가서 큰 돈을 주고 배워본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돈으로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그 고수에게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저희 집이 죽전이었는데 그 고수는 부천에 살고 있어서 왕복 5시간 정도 소비를 하면서 부푼 꿈을 안고 배웠었는데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간과 돈만 날리고 마음까지 다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도 저는 계속 어딘가에는 절대 법칙이 있을 거라고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천 장의 차트를 계속 프린트해서 살펴보기도 했고요. 또 다른 고수에게 배워보기도 하고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면서 계속 절대 법칙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과 시행착오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절대 법칙은 없다. 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만약 절대 법칙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법칙을 이용해서 계속 돈을 투자하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 환상을 쫓아다녔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아까운 시간이었고 가장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초보자분들이 분명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주식 공부는 필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절대 법칙은 없지만 확률 높은 구간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확률이 올라가고 어떤 경우에 확률이 떨어지는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그 기대값에 따라서 투자 금액을 달리해서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자, 포커 게임을 예로 들면 이해가 쉬운데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패가 원페어라면 큰 돈을 베팅을 할 수가 없죠. 반대로 풀하우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과감히 큰 돈을 베팅을 해서 큰 수익을 노려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확률이 높아지는 시기나 구간은 어디일까요? 자, 시장의 확률이 올라가는 시점은 대세 상승장일 때, 즉 지금 같은 시간이죠. 자, 수익은 시장이 벌어다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세 상승장 때 투자를 하면은 타점이 좀 틀리더라도 보유를 하면 이렇게 수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 종목이나 매수한다고 다 수익을 보는 건 아니죠. 이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의 대장주를 공략을 하셔야 수익 볼 확률이 올라가고 소외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코스피는 반도체, 거기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코스닥은 로봇주, 제약바이오, 이 섹터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죠.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한다고 모든 종목이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양극화가 심해져서 주도주는 계속 상승을 하지만 소외주들은 오히려 신저가를 달성하는 등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장 때는 시장 주도 섹터를 매수를 해야 된다는 원리를 몰랐던 투자자들은 지금 오히려 신저가 종목을 베팅해서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이 지금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들이 그렇지 않은 종목들보다 상승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이제 막 상승하는 이런 구간이 아닌 상승하고 떨어지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익 볼 확률이 높아지는 구간은 바로 바닥부터 이렇게 고점에 닿기 전까지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크게 달라지고요. 재무 상태가 좋고 매출의 성장성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이 상승 확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이렇게 기존의 매출보다 앞으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바닥을 다지고 추세 상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상승 이후에 조정을 보였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확률이 높아지는 여러 조건들을 숙지를 하고 나서 이러한 조건들이 많이 충족이 되면 높은 등급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개수가 적으면 점점 등급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높은 등급일 때는 마치 풀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과감하게 또는 큰 돈을 베팅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등급이 떨어질 때는 매매를 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만 베팅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계속 포카랑 연관을 시키는 이유는 주식과 포커가 그 특성과 게임의 룰이 거의 똑같기 때문이고요. 자, 포커를 할 때도 패가 좋지 않을 때는 계속 죽다가 좋은 패가 들어왔을 때 큰 돈을 베팅해서 돈을 크게 불리죠. 여러분도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렇게 확률이 높은 때와 확률이 떨어질 때를 구분을 하고 그에 따라서 완급 조절을 잘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식시장의 절대 법칙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주식 투자는 목숨 3개인 리그전이다 이렇게 제가 프리미엄 첫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큰 원칙은 뻗을 자리를 보고 누우셔야 됩니다. 즉 매수를 할 때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이유는 주가가 하락 이후에 그 자리에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는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셔야 되고 그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고 그냥 흘러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전량 손절 또는 일부 분할 손절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확률이 낮거나 위험한 구간은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에 우주항공주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그 중에 HVM이라는 종목이 이 바닥권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미 있는 맥점을 돌파를 해줬는데요. 만약에 어떤 투자자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베팅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으면 다음번에도 이렇게 비슷한 흐름이 나왔을 때 이런 고점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주식은 리그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같은 곳에 10번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중에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중 3번 정도만 위로 올라가고 7번은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예 하락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10번을 베팅했는데 3번만 올라가고 7번이 떨어진다고 통계가 나온다면 이렇게 단기간에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따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눌림 조정 구간을 기다렸다가 자리에 들어왔을 때만 공략을 하는 것이 좋고 올라가면 크게 수익을 내고 떨어지면 물량을 정리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결국은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좋은 전략이라고 최종 결론이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재료가 강해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될 때는 원래 1,000만 원 들어갈 거 높은 자리에 가격이 부담되니까 300만 원 정도만 들어가는 거죠. 자, 신규주 최근에 정말 많이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급등 때 잘 잡으면 짧은 시간 안에 수십 수백 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화끈한 종목들이 신기주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신기주 매매 잘 안 합니다. 먹을 때 크게 먹을 수 있지만 매매 기준도 부족하고 갑자기 밀어버리는 경우에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신기주는 취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고요. 정말 시장의 핫한 종목들 그리고 그날 시장의 거래대금을 전부 가져가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면 신기주는 제 눈앞에서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해서 투상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 투상을 가는 확률보다는 음봉 조정으로 이렇게 조정을 보였다가
매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비율로 따지면 거의 2대8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아예 상한가 다음에 이렇게 양봉으로 꼬시는 자리에서 저는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물론 예외 상황이 있는데요. 그 조건값들은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말씀을 드리겠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상따도 마찬가지인데요. 신규주, 상한가 이후 투상, 상따 전부 다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단기간에 바로 2자리 이상 수익도 나고요.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은 탈라니까 안 먹는 거죠. 즉 다 먹겠다는 그 욕심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만 돈이 벌리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계좌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이 계좌 관리가 바로 중수와 고수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가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면서 움직이는데, 어떤 지지 라인에서 내가 매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고 매수를 해보지만 그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갈 수가 있겠죠. 자, 프로들은 이렇게 눌림에서 공략을 할 때도 천천히 분할로 조금씩 물량을 사 모으는 전략을 사용하고요. 지지 라인이 깨졌을 경우에도 한 번에 물량을 정리하기보다는 일부 물량을 정리하고 흐름을 좀 관찰한 다음에 그래도 약세 흐름이 나오면 또 일부 물량을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한 번에 모든 결정을 하지 않고 조금씩 흐름을 보면서 물량을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조절을 합니다. 제가 매매를 했던 예시인데요.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매수를 해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죠.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더 했는데 그 이후에도 상승 조정 상승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 구간에서 매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가권이기 때문에 한 번에 물량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수했다가 물량을 줄여보고 또 매수했다가 또 물량을 줄여보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맥점을 깨지니까 또 줄였다가 다시 매수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맥점을 또 깨니까 또 물량을 이렇게 줄여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을 다지고 추세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고 다시 물량을 늘립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다가 바로 밀려서 또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 사고, 또 바닥을 다지니까 또 물량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고 있다가 나중에 슈팅을 하자 이렇게 물량들을 최종적으로 이런 고점에 분할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을 기준으로 한 호가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물량을 매수하고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이길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배팅의 기술 1편에 큰 그림을 모두 담으려고 했었는데 녹화를 하다 보니까 분량 조절에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편을 2개로 쪼개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도 바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 기술을 가지고 계셔야지 제 영상을 보고 매매하실 때 훨씬 더 효율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최대한 빨리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팅의 기술 2편에서 뵙겠습니다.